오늘은 3단원 문제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문제들 중 계산 문제를 구별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는 추상화, 알고리즘 설계, 자동화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추상화는 주어진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거나 작은 단위로 나누는 단계입니다. 자, 추상화를 하게 되면 불필요한 요소가 없어지고 명확한 형태로 문제가 재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알고리즘 설계입니다. 자, 여기서 알고리즘이라는 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설계라는 것은 글이나 도형, 흐름선 등으로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단계별로 나열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자동화입니다. 자동화는 문제 해결책, 즉 알고리즘 설계를 사람이 아닌 컴퓨팅 시스템이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프로그래머가 작성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교과서 92페이지 예제 1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황을 한번 보시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등산을 가려고 하는데 정상까지 시간이 최소 몇 분이 걸릴지 알아보는 문제를 지금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정상까지 가는 거리는 3000m이고요. 아버지의 걸음걸이를 살펴보니 보폭은 60cm, 1분의 평균 50걸음을 걸으시고 키는 175, 체중은 70kg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추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추상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정보는 정상까지의 거리, 아버지의 보폭, 평균 걸음수, 그 다음 키, 몸무게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키와 몸무게는 불필요한 요소로서 제거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정상까지의 거리, 아버지 보폭, 평균 걸음수라는 정보를 가지고 추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태는 이동을 하지 않은 상태로서 거리가 0m고 0분이겠죠, 당연히. 그럼 최종 목표 상태 같은 경우는 정상에 올라간 상태고 3000m의 정상까지 올랐는데 몇 분의 시간이 걸릴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좀 더 작은 단계로 세분화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한 걸음을 걷게 되면 60cm를 가게 되고 평균 50분의 1만큼의 시간이 들게 될 겁니다. 역시 두 걸음을 가게 되면 1.2m가 될 거고요. 50분의 2만큼의 시간이 들 겁니다. 이 단계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결국 몇 분이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게 문제를 추상화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알고리즘 설계와 자동화 단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 설계 단계는 추상화를 통해서 재표현한 문제를 순차, 선택, 반복 구조 등을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때 수행 시간의 관점에서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고 더 좋은 알고리즘으로 설계하기 위해 고민하게 됩니다.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A라는 사람이 짠 알고리즘은 실행 시간이 만약에 5분이다. 근데 B라는 사람이 만든 시간은 실행 시간이 1분이다. 그러면 1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니까 B가 작성한 알고리즘이 훨씬 좋은 알고리즘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된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더 좋은 알고리즘을 만드는 단계를 알고리즘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자동화인데요. 알고리즘의 설계가 끝나면 자동화를 위해서 설계한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입니다. 자, 이거를 실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 83페이지를 보시면 알고리즘 설계는 순서들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을 단계별로 설계를 한 것입니다. 단계별로 설계했다는 걸 확인하시고 순서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걸음과 거리와 시간이 다 0으로 초기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리가 3000m 즉 정상까지 이 거리가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고 참이 되면 걸음수하고 거리를 증가시키고 역시 시간도 증가시키면서 이 반복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 거리가 3000m를 넘어가게 되면 즉 정상에 도착했단 말이니까 그때의 시간을 출력하게 되면 해당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단계인 자동화는 우리는 C 언어로 해당 프로그램을 작성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C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내용으로 코드가 작성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른 거가 이 printf문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printf문 타임을 출력하고 역시 printf문 이렇게 초과 시간을 출력하는 내용이라는 걸 간략하게 확인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2학기 수업을 하기 전에 모둠을 구성해야 되는데 모둠 구성하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추상화와 알고리즘 설계, 자동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추상화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하나의 모둠은 몇 명으로 구성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보통 4명에서 5명으로 구성하여 학급 인원에 맞춰서 모둠조를 결정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 1학년 3반은 현재 17명입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4명을 3개 조로 구성하고 5명을 1개 조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4개 조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컴퓨터한테 임의의 수를 발생하게 해서 이 4개의 조에 학생들을 배정하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그 학생들을 조 편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공평하게 서로 좀 불만 없게 만들기 위해서는 임의로 무작위로 번호를 산출해서 모든 조를 만드는 게 공평할 건데 보통 뭐 네이버 사다리 타기 이런 걸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직접 프로그램을 해서 조를 편성해 보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나중에 학기 말에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해당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 수 있는 능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세 번째 조건 한번 보시면 모둠 인원이 그 이상으로 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에서 5명을 한 조로 볼 건데 임의로 발생하다 보니까 6명이 한 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건문을 사용해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각 모둠의 인원을 관리하는 정보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로 1조에 처음에는 4명의 학생을 배정할 수가 있다가 1명의 학생이 배정되고 나면 빼기 1을 해서 이 정보를 3명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1명이 배정이 되면 2명 이 과정이 끝나고 나서 만약 0명이 되면 더 이상 배정하지 말고 새로운 조로 다시 편성을 하라.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주면 될 겁니다. 자, 이 과정을 모든 학생이 배정될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되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먼저 코드를 짜면 이렇게 지금은 좀 알아듣기 어렵지만
내용들을 확인해서 나중에 학기말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행을 시키면 식으로 조가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요거는 26명, 26명이 있는 반의 기준으로 작성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모양과 크기가 같은 7개의 금반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개는 다른 반지보다 약간 더 무겁다고 합니다. 자, 양팔저울을 이용해서 무거운 반지를 찾는 방법 중에서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지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추상화할 수 있는 요소가 7개의 반지가 있다라는 거. 근데 크기하고 모양은 똑같은데 무게가 좀 더 무겁다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다음에 양팔저울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요소이고요. 자, 문제 해결은 가장 빠르게 무거운 반지를 찾는 겁니다. 가장 빠른 방법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기준이 되는 반지를 양팔저울의 한쪽에 놓고 나머지 6개의 반지를 한 개씩 반대편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팔저울이 이렇게 있을 때 하나를 여기 놓고 나머지 것들을 전부 다 여기 한 번씩 넣어 보는 거죠. 그러면 무거운 게 있다라고 하면 한쪽으로 기울어지겠죠, 그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운이 좋으면 한 번만에 가능하겠지만 최대 6번까지 가능합니다. 즉, 하나를 올리고 6개를 올려서 제일 마지막 게 기울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한 번만에 할 수도 있지만 최대 6번 가능하다는 거. 이 해결 방법은 최대 6번까지 가능합니다. 해결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2개의 반지를 양쪽에 한 개씩 올립니다. 즉, 양팔저울이 이렇게 있을 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2개를 올려놓습니다. 만약 수평을 유지한다고 하면 다른 2개의 반지를 양팔저울에 다시 올립니다. 자, 이거 빼고 이것도 빼고 새로운 반지를 여기다가 넣는 거죠. 자, 이 과정을 반복했을 때 만약에 마지막 한 개의 반지가 남으면 남은 두 반지가 무거운 반지고, 만약에 양팔저울이 수평이 아니면 마지막에 내려가게 되면 내려간 반지가 무거운 반지가 되겠죠. 자, 이 경우는 운이 좋으면 한 번만에 가능하지만 최대 3번 만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팔저울에 3개를 올립니다. 자, 양팔저울에 3개의 반지를 올려놓습니다. 먼저 무작위로. 만약 이때 수평이 유지된다고 하면 여기 있는 남아있는 이 하나가 무거운 반지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한쪽으로 요쪽이든 기울어진다고 하면 기울어진 쪽에 무거운 반지가 있는 거죠. 그죠? 이쪽에 만약에 무거운 반지가 있다고, 기울어져서 무거운 반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3개들 중에서 역시 하나씩을 골라서 이렇게 올려놓고, 만약에 이 두 번째 무게를 쟀는데 기울어지지 않는다면 남아있는 이 3개들 중에서 남아있는 하나가 무거운 반지일 거고, 만약에 요 둘 중에 수평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내려간 쪽에 있는 반지가 무거운 반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해결 방법 같은 경우는 운이 좋으면 한 번에 되겠고 최대 2번으로 무거운 반지를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해당하는 문제를 해결할 때 추상화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고 단계를 세분화를 한 다음에 알고리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하여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 즉 반지, 무거운 반지 찾는 문제 같은 경우는 세 번째 해결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이렇게 이 방법을 찾아내고 이제 이 방법을 코드, 우리 같은 경우는 C언어로 구현을 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했던 내용들을 교과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라고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